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면서도 향후 2-3주 동안 공격의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유가는 다시 폭등했고 주식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출생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해온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라스베가스 노킹스 시위 현장에서 무단횡단 혐의로 체포된 한인 기자가 12시간 이상 구금된 사실이 알려져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내년부턴 6개월마다 자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재심사가 2배로 늘어나면서 서류 미비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주요 차량 제조사들이 참여하는 2026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한국의 제네시스, 현대와 기아차는 새로운 차량들을 잇따라 공개하며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목표 달성에 근접했다면서도 향후 2-3주 동안 공격의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종전 계획이나 협상 진전 상황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가 무너지면서 유가는 다시 폭등했고 주식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약 18분간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이란 해군과 탄도미사일, 미사일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이들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했다면서 핵심 전략 목표가 완료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기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핵시설은 미국의 집중적 위성 감시 통제하에 있으며 만일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린 다시 한번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이 일을 끝낼 예정이다. 우리는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종식에 가까워졌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축소하기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엇갈린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모든 군사적 목표를 아주 조만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는 동안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 정권 교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기존 지도부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덜 급진적이고 훨씬 합리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라며 모든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고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전 사항이나 구체적 종전 계획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4월 6일 마감 시한의 연장 여부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의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국제 유가는 폭등했고 주식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18개 미국 기업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란 정규군과 이란 혁명수비대 합동지휘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을 통해 보도된 성명에서 이 전쟁은 당신들의 굴욕과 치욕, 영원하고 확실한 후회, 그리고 항복이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하며 더 파멸적인 조치들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란 시간으로 1일 오후 8시부터 보복 공격이 있을 예정이라며 중동 내 18개 미국 기업의 사무실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RGC가 지목한 기업은 애플, 구글, 메타, MS 등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HP, 인텔, IBM 등 주요 하드웨어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또 테슬라, 엔비디아, 오라클, JP모건, 보잉 등 미국 주요 기업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IRGC는 이들 기업을 미국의 전쟁 조장 정권과 연계된 첩보 기관이라며 이들의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가 이란 내에서 미국 이스라엘의 테러 작전을 설계하고 암살 대상을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출생시민권 폐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출생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해온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불법 이민자 자녀와 임시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 자녀에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대법원이 행정명령을 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펜실베니아대의 연구를 인용해 출생 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2050년까지 미국에서 출생했으나 불체자가 되는 아동이 640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민자들은 불체자가 가장 많은 라틴계 주민들입니다. 2050년까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라틴계 아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기 출생 증가폭이 가장 큰 집단은 아시안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안 이민자 1000명당 41명꼴로 라틴계 불체자 1000명당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기 출생 17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입니다. 현재 출생 시민권을 인정받는 아동 상당수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인도, 중국 등 아시아계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집행되면 이들은 더 이상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생자는 5,130만 명입니다. 그중 거의 절반은 시민권자이며 19%는 귀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 영주권자, 5%는 학생 취업 또는 기타 임시 비자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불체자는 27%, 1,37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 최소 30개국 이상입니다. 지난 주말 라스베이거스 노킹스 시위 현장에서 무단횡단 혐의로 체포된 한인 기자가 12시간 이상 구금된 사실이 알려져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 28일 시내 연방법원 청사 인근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한인 조나단 최 씨를 무단횡단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보수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USA 소속인 최 씨는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가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하던 도중 잠시 도로 위에 발을 내디뎠다가 곧바로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무단횡단으로 판단하고 경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초범의 경우 $83의 벌금과 법원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체포 직후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돼 약 12시간 동안 구금됐습니다. 수감 과정에서 최 씨는 알몸으로 신체 수색을 당하고 주황색 수감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으며 가림막도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금속 소변기를 사용하는 등 수치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약 1,400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돌투척, 폭행, 금지 물품 소지 및 도로 무단 점유 등의 혐의로 여러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 씨는 이번 체포를 명백한 과잉 단속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경찰 바디캠 영상과 공식 보고서를 요청하고 경찰 및 시민감사위원회에 공식 항의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내년부턴 6개월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 재심사가 2배로 늘어나면서 서류 미비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행정적 탈락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방보건당국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최근 각 주에 발송한 지침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 가입자에 대해 6개월 단위 자격 재심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64세 사이의 성인 수혜자들은 연 2회 소득, 근로 여부, 가구 구성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 요건 보고 의무와 맞물려 수혜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자원봉사, 학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절차적 탈락 문제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이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번처럼 재심사 주기가 짧아질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한인 고령층, 이민자 가정의 경우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CMS 지침에 따르면 각 주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갱신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6개월 재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 혼란을 줄일 수 있어 대부분의 주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 초부터 일부 수혜자의 갱신 시점을 앞당겨 빠르게 6개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지만 행정 부담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갱신 통지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가구 구성, 근로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방 대상에 오르면서 한국으로 자진 출국한 미군 한인 참전 용사 박세준 씨의 사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박 씨가 미국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며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31일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에게 미군 한인 참전 용사 박세준 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7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박 씨는 1989년 미 육군에 입대해 파나마로 파병됐다가 총상을 입고 명예에 제대했습니다. 그 공로로 퍼플하트 훈장까지 받았지만 전투의 상흔으로 인해 PTSD를 심하게 앓게 됐고 결국 마약에 의존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박 씨는 뉴욕에서 마약상과 접촉하다 경찰에 체포됐고 3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온 후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내년 이민국 직원에게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는 있었습니다. 출소 후 하와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 삶을 살던 중 추방 명령을 받았고 결국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습니다. 맹 의원은 서한에서 박 씨는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복무한 참전 용사로 비록 실수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는 폭력적인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 위험한 인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지사가 그를 사면한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연방하원 국토안보부 청문회에서 크리스틴 홈 장관은 박 씨 추방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차량 제조사들이 참여하는 2026 뉴욕 국제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일반 공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행사에서 한국의 제네시스, 현대와 기아차는 새로운 차량들을 잇따라 공개하며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제네시스가 어제부터 시작된 2026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G90 윙백 콘셉트를 북미 시장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G90 윙백 콘셉트는 지난해 11월 브랜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마그마 월드 프리미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모델로 플래그십 세단 G90의 긴 휠베이스와 전장을 유지하면서 그랜드 투어러 외건이란 새로운 차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제네시스 미국 판매 법인은 북미 시장에 대한 브랜드의 장기적 의지를 강조하는 제품 및 제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SUV와 승용차를 포함한 22종의 신규 또는 상품성이 대폭 개선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핵심 모델, 새로운 파워트레인, 확장 트림이 포함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뉴욕에서 콘셉트 모델 볼더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볼더는 현대차의 차세대 중형 픽업 트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셉트카로 아웃도어의 성지로 알려진 콜로라도주의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차체에 바디온 프레임을 적용했고 다양한 오프로드 환경을 주행할 수 있도록 가파른 접근각과 이탈각, 브레이크 오버각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오닉 6N 버전 등 전기차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기아차는 2027년형 디올-U 셀토스를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상위 차급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사양을 적용했으며 이전 세대보다 실내와 화물 적재 공간을 넓히고 디스플레이를 확대한 게 특징입니다. 셀토스 1.6 터보 가솔린과 2.0 가솔린 엔진 모델은 올해 2분기 중,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4분기 말 미국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센터에서 열리는 뉴욕 오토쇼는 내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인이 포함된 마약 밀매 조직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마리화나 40파운드 등 다량의 증거물을 압수하고 용의자들을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미들타운 타운십 경찰국은 지난달 30일 필라델피아 거주 27세 한인 서머 김씨와 보투, 투안 리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속산 하오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잠복거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혔으며 필라델피아와 벅스카운티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마리화나 40파운드, 코카인 950g, 펜타닐로 추정되는 알약 1000정, 자낙스 141정, 환각버섯 200g을 비롯해 현금 31,044달러와 총기 3정, 차량 및 고가 명품 가방 등 다량의 증거물을 압수했습니다. 이번 수사에는 미들타운 경찰을 비롯해 펜실베니아, 뉴저지주 경찰, 벅스카운티 지방검찰청, 마약 단속국 등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용의자 4명은 벅스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26-27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초기 등록 기간 동안 H-1B 쿼터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수의 온라인 사전 등록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 사전 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청원서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해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0일입니다. 이후 이민국은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2026-27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됩니다. 또 2025년 9월 21일 이후에 제출된 특정 H-1B 청원서의 경우 자격 조건으로 10만 달러의 추가 납부금을 내야 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조란 맘다니 시장이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예비 행정 예산안에 대한 대응안을 발표하고 재산세 인상이나 예비금 사용, 공공서비스 삭감 없이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재산세 인상으로 시 재정 37억 달러를 충당하고 예비금 12억 달러를 사용하는 시장의 예산안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실제로 들어오거나 쓰이는 돈을 현실적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35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또 시장의 예산안에서 빠진 문화기관 지원금 3천만 달러, 공공도서관 예산 3,070만 달러 등 예산 복원도 요구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최근 제안한 새 주 정부 예산안엔 뉴저지 소재 4년제 주립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9,400만 달러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 크라이언 주 상원 의원은 주 정부의 지원금 삭감이 현실화된다면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26 학년도에 뉴저지 4년제 주립대의 거주민 학생 기준 수업료는 평균 16,714달러로 4년 전보다 약 15% 인상됐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매년 5% 이상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수업료 외에 기숙사와 식비 등이 더해진다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차기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이 본인에게 선거자금 매칭 펀드 지급을 거부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블레이크먼 캠페인 측에 약 700만 달러 규모의 매칭 펀드 자금을 지급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칭 펀드란 뉴욕주 거주자가 캠페인에 5에서 250달러 규모의 소액 기부를 할 경우 주 정부에서 이와 매칭해 공적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블레이크먼 캠페인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상 실수 때문에 매칭 펀드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블레이크먼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매칭 펀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출마하는 부지사 후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비가 예상되고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